안녕하세요. 저는 하나증권에서 유통 의류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서현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유통 업종의 기초 세미나 시간이고요. 업황의 기초적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유통 업종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바텀업으로 개별 기업별로 좀 큰 차이가 나는 업종도 있을 테지만 유통은 사실 굉장히 탑다운 매크로적인 요소에 크게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뭐 아시다시피 내수 사실 소비 시장 자체가 이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뭐 크게 성장을 하지 않는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에 이미 유통업종 자체가 성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편의점 모두 이제 대형 업체들로 대부분 과점화가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개별 업체들별로 어떤 차별화가 나타난다기보다는 탑다운 요인에 의해서 이제 크게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통업종 밸류에이션은 보통 이제 내수 업종이라는 특성상 때문에 한 PER 기준 10배 정도 내외를 이제 사실 왔다 갔다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과거 10년 동안 이제 유통업종을 크게 사실 영향을 끼쳤던 요인은 첫 번째로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온라인 채널의 침투,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그 두 개의 그 큰 줄기에 따라서 굉장히 탑다운 요인에 의해서 디레이팅을 겪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낙에 전체적인 내수 소비 매크로에 따라 움직이는 산업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크게 밸류에이션을 받지 못하고 항상 저모티프 업종으로 여겨졌고, 뭐 시장 내에서는 좀 방어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시장 규모를 먼저 파악을 해보고 각각의 어떤 업태별이 이제 구체적으로 있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알고 계신 전체 소매 시장 규모는 약 한 500조 원 규모까지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 각각의 이제 업태별 크게 이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백화점이 있고, 그다음에 할인점, 대형마트가 있고, 편의점, 그리고 마지막 면세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각각의 업태별로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 약 30조 원 정도 규모의 이제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10년 이후로, 특히 이제 2012년, 13년 이후로 온라인 시장 성장률이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왔었는데, 온라인 쇼핑은 한 200조 원 가까이로 크게 늘어났고, 전체 소매 판매 내 비중은 40%, 그리고 온라인 침투율은 43%까지 크게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보편적으로 보는 이제 유통 업체들은 이 백화점, 할인점, 그리고 편의점, 면세점 안에 있는 각각의 업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유통업종은 이제 탑다운에 의해서 굉장히 큰 디레이팅이나 리레이팅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던 업종이기도 하고, 워낙에 유통의 업체들의 실적을 위해서는 내수 소비가 좋아야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매크로적으로 어떤 결정적인 변수들이 있고, 이런 경기적이나 구조적 요인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의 시작점은 소비고, 이런 가계 구매력에서 유통업체 실적까지 여러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변수들을 사실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함으로써 유통업체들을 사실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 가장 앞단에 있는 건 가계 구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가계의 소비가 얼마만큼 있느냐를 결정짓는 요소들이고, 그 요소들은 사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용이랑 임금,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부채,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외부 환경적인 요소가 있는지, 뭐 물가나 이자율 같은 것들이 사실 가계 구매력을 결정을 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국 경제 구조상 사실 수출이 한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출이 좋아지면 기업들의 설비 투자나 이익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사실 고용이랑 임금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가처분 소득이 증가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 가처분 소득 증가 외에도 사실 뭐 자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득도 있기 때문에 뭐 부동산이나 주식, 부채 같은 것도 사실은 가계 구매력을 결정하는 큰 요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가계 구매 여력이 있다고 해도 그 가게들이 과연 어디에 돈을 쓰는지, 어떤 소비 행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조금 달라지는데요. 이게 두 번째로 보시는 소비 성향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제 쓰지 않고 저축을 하게 되면 사실 소비 성향 자체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저축률이라든지 소비 심리가 어떤지에 따라서 사실 가지고 있는 돈이나 소비액을 어디에 쓸지 안 쓸지가 결정이 되게 되고, 만약에 돈을 쓰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또 유통업체들 실적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백화점이나 편의점, 마트는 다 유형 상품을 판매하는 이제 채널들이고, 유형 상품이 아닌 뭐 서비스 쪽으로 사실 판매가 더 늘어
늘어난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유통업체 실적들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돈을 만약에 쓰게 되더라도, 그리고 유형 상품에 쓰게 되더라도 또 어떤 채널에 쓰게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유통업체들의 실적이 그렇게 단순하게 뭐 판매가 좋아진다, 소비가 좋아진다라고 사실 분석하기는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각각의 경기적이나 구조적인 변수들이 좀 작용한다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유통업종을 바라볼 때 뭐 보편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좀 봐야 되냐라고 이제 보게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앞단에 있는 게 가계 소비 펀더멘털, 그러니까 가계가 얼만큼 소비 여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처분 소득이랑 자산 가치 여러 가지 매크로 지표들을 좀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통업종을 분석할 때 보는 지표들은 대부분 이제 수출이라든지 가장 선행 지표인 수출, 그 다음에 뭐 취업자 수라든지 취업자 수 내에서도 사실 취업자 수의 퀄리티를 결정하는 뭐 제조업 취업자 수도 보게 되고, 또 이제 분기마다 나오는 항공회사 발표를 하는 뭐 가계소득 지표도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가치는 크게 이제 금융자산이랑 부동산이 있을 텐데, 사실 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예금이나 적금, 그리고 주식시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기도 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가계 자산 가치에서 거의 뭐 70% 이상을 차지하는 자산군이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이 뭐 MOM으로나 뭐 전년 대비 아니면 뭐 전월 대비 얼만큼 크게 상승하고 하락하냐에 따라서도 크게 결정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표들이 사실 가장 앞단으로 유통업체들을 좀 분석할 때 보셔야 하는 지표들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유통업종의 이제 과거 10년 동안의 이제 패턴을 보게 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게 사실 크게 두 가지 요인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온라인화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저성장입니다. 이제 온라인화가 왜 영향을 끼쳤는지 보게 되면, 유통시장은 사실 좀 큰 특성상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고, 그리고 마진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마진은 어느 정도 확보하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높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백화점 한 개를 오픈하기 위해서는 한 6천억 정도의 캐펙스가 이제 초기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업종을 사실 뭐 누구나 쉽게 들어와서 사실 영위를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뭐 신세계라든지 롯데라든지 이런 좀 대기업 중심으로 되게 과점화가 되어 있는 시장이고요. 유통시장은 사실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졌던 산업 중 하나고, 두 번째로는 이런 진입장벽을 높게 형성을 해서 되게 좋은 유동입지의 상권을 확보함에 따라서 집객을 이제 가져가고, 그에 따라서 높은 매출을 일으키면서 이제 바잉 파워를 확보하는 게 사실 유통시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높은 바잉 파워와 GP 마진을 확보함으로 통해서 마진을 가져갔었던 게 사실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이제 사실 큰 특징 두 가지였었는데, 이게 온라인화가 나타나면서 다 붕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온라인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오프라인처럼 큰 사실 뭐 고정비라든지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사실 누구나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진입장벽에 대한 붕괴가 일단 가정이 깔렸었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쿠팡이나 뭐 11번가 다 이커머스 업체들이 초기에 어떤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일단 MS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입했었기 때문에 마진이라는 걸 사실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유통업종에 대한 그 두 가지 가정이 온라인화로 인해서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온라인 유통시장이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이제 2010년 이후고, 보통 2013년에서 22년 허 10년 정도의 이제 온라인 시장 연평균은 한 20% 이상 성장을 했고, 이제 침투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50% 가까이 육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온라인이 이제 침투하기 시작한 2013년에서 17년을 보게 되면 거의 4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안 올랐냐가 아니라 이 온라인 하루 인해서 이런 오프라인 업체들은 경쟁이 심화가 됐고, 이로 인해서 사실은 ASP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굉장히 이때 시기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낮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온라인 유통업종 혁신 변동 요인으로 온라인화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저성장입니다.
이제 워낙에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가 고도화되었고 내수 소비 시장이 이제 좀 성숙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이제 뭐 성장하는 산업은 아니고 저성장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통업체들 실적이 크게 차별화가 없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민간 소비 신장률을 뭐 크게 성장하거나 상회하지도 않는 채널이 대부분인데요. 그중 하나가 또 나타난 그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소비 패턴이 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경제가 고도화되고 내수 시장이 워낙에 정성장 국면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가게들이 예전 같았으면 여기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유형 상품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다가 그 비중이 점차적으로 뭐 오락이라든지 레저 쪽으로 이제 무형 상품으로 크게 이전이 되면서 유통업체들도 디레이팅을 크게 겪었었고요. 이런 소비 패턴 변화로 인해서 이제 가게 최종 소비 지출이랑 소매 판매 백화점 성장률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유통업체 실적들이 좀 민간 소비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지는 못하는 국면으로 좀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온라인화 저성장이 큰 틀에서 유통 시장을 좀 결정지었던 요인들이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아까 제가 유통시장을 이제 500조 원 규모의 소매 판매 시장이고 그 각각의 업체들로 이제 백화점, 뭐 편의점, 마트, 면세점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유통시장이 다 이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업체별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사실 매출이나 회계적으로 인식이 되고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지 뭐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유통업체는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은 사실 여기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2008년에 리먼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사치용 소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서 이제 2010년 전후로 굉장히 큰 호황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2008년 이후로 급격하게 성장률이 올라간 걸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백화점 채널 같은 경우에도 이제 2013년 이후 온라인화가 사실 굉장히 침투가 빠르게 되면서 ASP와 GP 마진은 하락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좀 크게 디레이션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 백화점을 바라볼 때는 이런 온라인 사실화는 굉장히 다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지금 백화점의 특징이라고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리미엄 채널로 자리매김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카테고리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지금 이제 뭐 명품 비중이 거의 30% 이상을 차지를 하게 되고요. 백화점 매출에서 이제 상위 고소득층 VIP 매출 비중이 거의 한 40~50%를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이제 그 특성상 이제 프리미엄 채널로 이미 자리매김이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대기업 중심으로 과점화가 되어 있고 자본화가 굉장히 크게 높게 일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화점이라고 하고 주식시장에서 백화점을 바라볼 때는 크게 신세계, 롯데 그리고 현대백화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업체가 있고요. 이 각각의 세 개 업체들이 거의 전체 백화점 시장의 MS를 60% 이상 차지하는 되게 과점화되어 있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개 업체들이 대부분 큰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백화점은 특별한 브랜드 로열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특정 상권을 지킬 수 있는 사실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백화점을 가실 때 주변에 근처에 있는 백화점을 가시지 어떤 뭐 특정 백화점 브랜드를 보고 가시는 게 아닌 것처럼 백화점은 이제 사실 뭐 그렇게 크게 고성장하는 산업은 아니지만 어떤 최소한 안방을 지키는 산업 그리고 특정 상권을 통해서 매출은 일어날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의 사실 매출 인식 구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백화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이제 총매출이랑 순매출이라는 기준으로 좀 나눠서 발라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백화점은 사실 상품의 유통 방식, 그런 재고와 매출이 어떻게 인식이 되냐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특정 매입, 뭐 직매입, 그리고 임대갑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관리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써 있는 임대갑 외에 직매입, 특정 매입, 임대을에 지금 총 판매 가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 관리 매출이랑 다른 점은 이 임대을 쪽의 임대 수수료만 사실 인식이 된다는 거고 순매출 우리가 회계적으로 보는 이제 그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매 수수료만 잡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매입 같은 경우에는 재고 부담을 다 유통업체가 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두 관리 매출, 총 매출, 순매출에 판매가가 다 포함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특정 매입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사실
상품군들이 다 특정 매입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의류, 잡화, 가전, 가구 등의 대부분 매출이고 관리랑 총 매출에는 특정 매입에 다 판매 가격이 포함이 되지만 순매출은 이제 그 매출의 일정 부분은 수치한 수수료만 이제 인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 매출 비중이 높은 상품군들이 모여져 있는데 대부분 이제 명품 카테고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명품 카테고리는 사실 뭐 일정 부분의 이제 임대료, 보증금을 내고 이제 임대 수수료를 받는 형태입니다. 근데 임대 수수료는 사실 평균적으로 뭐 10에서 15% 정도로 사실 뭐 특정 매보다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편의점 채널입니다. 사실 이제 아까 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이제 면세점 채널들이 사실 저성장 구매에 진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민간 소비 성장률 이상으로 조금 상회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편의점은 사실 지금 2015년부터 23년 뭐 지금까지 쭉 보더라도 민간 소비 이상의 한 5, 6% 성장률을 기록했던 산업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아직도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인데요. 워낙에 이제 1, 2인 가구 확대에 따라서 뭐 소량이나 간편구매 확대가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편의점 자체가 단순히 뭐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이 아니라 요즘에는 뭐 PB 상품, 그러니까 프라이빗 브랜드라든지 뭐 F&F나 뭐 상품 믹스를 개선을 통해서 꾸준히 지금 차별화를 하고 있고 뭐 지금 편의점에서 반값 택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사실 제공하면서 이런 온라인이나 면세점 다음으로 사실 가장 높게 성장률이 나타나고 있는 유통 채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사실 그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크게 공급이랑 수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공급이라고 하게 되면 얼마만큼 가맹점주들이 점포를 열고 싶어 하느냐, 그래서 그 점포 수에 따라서도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수요,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편의점을 이용하느냐, 결국엔 점포당 매출로 일어나는 이제 구도로 나타나게 된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경기 순환 사이클처럼 공급이 늘어나고 이제 수요가 늘어나는 이제 그런 뭐 사이클 국면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편적으로 편의점 매출 성장률을 계산할 때 그렇기 때문에 점포당 매출 증가율과 점포수 증가율을 합산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백화점이 매출이 어떤 식으로 인식하냐 말씀을 드렸는데 편의점은 조금 다릅니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편의점에 가서 뭔가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그 매출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가맹점 매출 100이고요. 이 100을 사실 편의점,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BGF 리테일에 그 회계적으로 다 인식을 하는 매출은 아닙니다. 만약에 편의점에서 소비자들이 100을 샀다고 하면 거기서 상품의 매출 원가, 매입 원가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사실 가맹점주와 그 편의점이 나눠서 이제 수치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어떻게 수치하냐라고 보게 되면 가맹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뭐 7대 3회라든지 4대 6 형태로 이제 각각 나눠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본부 임차 형태, 그러니까 뭐 GS 리테일이라고 하면 GS 리테일이 조금 더 그 가맹점을 열 때 뭐 임차료라든지 뭐 기여하는 바가 더 컸었다면 그거에 따라서 조금 편의점 업체가 수수료를 좀 높게 가져가고요. 그게 아니라 점주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부담을 했다고 하면 초기에 가맹점주가 좀 많이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매출 원가를 제외한 이익에 대해서 가맹점과 편의점이 각각 나눠서 가져가게 되고 그 나눠서 가져가는 부분이 저희가 보편적으로 회계적으로 보는 편의점 매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백화점이랑 달리 뭐 그게 크게 뭐 캐펙스 투자라든지 초기 투자 비용이 사실 필요한 산업은 아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낮고요. 뭐 사실 ROE라는 개념 자체가 좀 무의미한 업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백화점이랑 편의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면세점입니다. 면세점은 사실 이제 조금 생소한 업태일 수도 있지만 백화점이랑 비교를 해보면 백화점보다 훨씬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면세점은 백화점이랑 달리 대부분의 이제 물량들을 직매입하는 형태로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편적으로 브랜드 업체들이 직매입을 다 이제 면세점이 원하는 만큼 주는 게 아니라 면세점이 납품하는 사실 물량 자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되어 있는 물량을 얼마만큼 많이 가져오느냐 그 소싱 능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면세점 업체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품별로 보게 되면 화장품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면서 가장 높고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하게 면세점 자체가 여행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쇼핑 채널이기 때문에 여행자들이 가장 왔다 갔다 하면서 가져가면서 편하게
편한 상품이 이제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 비중이 높았고, 채널별로 보게 되면 이제 공항이랑 시내 두 개의 업체로 입지로 나눠져 있고, 대부분 사실 시내점 매출 규모가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지별로 보게 되면 여기 사실 강북도 있고 강남도 있지만 일반 관광객들이 사실 명동이나 이런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강북에 입지하는 게 사실 과거엔 좀 유리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백화점이나 편의점 이제 뭐 수익 구조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면세점의 수익 구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백화점이랑 면세점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그 GP 마진,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 차이가 좀 난다는 건데, 백화점 대비해서 면세점이 한 40% 가까이 되면서 굉장히 GP 마진이 높은 산업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면세점이 사실은 평당 매출 자체가 백화점의 거의 6배 가까이 되고요. 워낙에 사실 그 마진 비중이 높은 화장품이 사실 큰 매출의 구성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 매출 총이익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백화점은 큰 차이가 안 나는 산업인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면세점은 사실 매출이라든지 GP 마진 측면에서 높게 나타나더라도 이 판관비에서 사실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영업이익단으로 내려왔을 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판관 비율은 사실 크게 공항점을 시내점으로 크게 나눠서 보시면 되고, 과거에 공항점에서는 거의 매출의 40% 이상을 임차료를 부담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나오더라도 이제 거의 적자 수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내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이 굉장히 크게 규모도 크고 잘 나오긴 했지만 그 여행객들한테 주는 프로모션이라든지 따이공항한테 주는 수수료율 자체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의 알순 수수료율이 매출의 25%, 뭐 코로나19 기간 동안 거의 40% 이상으로 이제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거의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낮았었던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최근 상황을 좀 업데이트 해드리면 이 수익 구조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항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차료 구조가 변해서 트랙비당 연동이 되어서 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제 적자까지 나지 않는 규모로 가고 있고요. 시내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알선 수수료가 굉장히 따이공땡이 높아졌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낮아지면서 비용 효율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향후 면세점의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을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할인점입니다. 할인점은 이제 대형마트라고 보시면 되고, 대형마트라고 하게 되면 결국 이마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직까지 온라인화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업체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3년 이후로 온라인화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온라인 시장 성장률이 거의 20-30% 가까이 크게 성장을 했었었는데, 지금 사실 온라인 시장 성장률이 한 달씩 좀 둔화가 되었습니다. 다만 온라인화가 가장 늦게 이제 진행됐던 그 상품군 중 하나가 바로 식품 산업이었는데요. 뭐 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처럼 가전이나 PC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카테고리 다 표준화가 되어 있고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굉장히 쉬웠던 카테고리여서 온라인 침투가 가장 빠르게 일어났었던 사실 상품군이었고, 그 다음 일어났었던 게 뭐 의류나 화장품 같은 경우였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온라인으로 사실 배송을 한다거나 이런 게 조금 진입 장벽이 높았었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사실 침투가 들어갔던 카테고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식품 온라인 성장률이 늘어났었던 거는 이제 2018년부터였고요. 지금은 이제 온라인 쇼핑의 식품 비중이 거의 뭐 20% 이상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마트 사업은 사실 식품 비중이 높고 식품 성장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됐었기 때문에 이 식품 온라인 사업이 고성장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별도 할인점 영업이익률이 거의 이제 7% 아니면 뭐 잘 못 나왔을 때 5% 가까이 됐었었는데 지금 한 1-2%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급격하게 성장했었던 이제 식료품의 온라인 판매 비중, 그리고 온라인 식품 성장률에 따라서 이제 그레이팅을 크게 겪었었고 아직까지 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이제 대형마트 사업은 이 식품 온라인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 달라져 있고요. 이마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마트는 이제 이런 식품 온라인 사업이랑 좀 경쟁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외에 뭐 이베이 코리아 같이 이제 그런 온라인 유통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온라인 쪽 방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실제 그게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제 이베이 코리아라든지 온라인 쪽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시장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3년 이후로 온라인 시장이 성장을 했을
때 사실 굉장히 많은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순수 이커머스 업체들이 등장을 했고요. 뭐 기억하시는 것처럼 뭐 11번가, 위메프, 뭐 티몬 이런 업체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업체들이랑 이제 쿠팡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사실 온라인 시장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억하시는 것처럼 11번가나 지마켓 같은 이런 순수 이커머스 업체들은 거래액은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쿠팡은 계속 MS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시장은 어느 정도 사실 재편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쿠팡이 전년 대비해서 계속 MS가 뭐 2, 3% 이상 늘어나면서 온라인 시장에서 지금 MS가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마트나 이제 GS 리테일, 뭐 롯데쇼핑도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온라인 사업을 크게 늘리려고 투자를 굉장히 크게 집행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보신 실적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롯데온이라든지 이마트가 이제 가지고 있는 쓱닷컴, 이베이코리아 모두 다 지금 뭐 수익성 전략으로 다 선회를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온라인 시장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마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절대적인 MS를 확보함에 따라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 이런 유통 대기업들이 결국에 온라인 사업에서 수익성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쿠팡이 어느 정도 다시 그 시장에 에서도 재편을 했고 MS를 더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카테고리별 온라인 침투율은 전체 거의 50%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이커머스 업체들 이제 2021년부터 22년 거래액을 보시게 되면 쿠팡이랑 네이버 양강체도로 가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은 사실 거래액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온라인 시장은 뭐 성장률이 사실 소비도 안 좋아지고 뭔가 침투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면서 좀 둔화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쿠팡이 어느 정도 또 돈을 써서 사업을 연계해 나가냐에 따라서 성장률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세 번째 전환점에 전화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순수 온라인 유통업체랑 유통 대기업과의 사실 경쟁에서는 쿠팡이 어느 정도 그 우위를 가져가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런 버티컬 플랫폼 업체들, 버티컬 플랫폼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무신사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품에서의 올리브영, 오늘드림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사실 크게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업체들과의 성장에서도 쿠팡이 어느 정도 점유율을 뺏어가서 그 온라인 시장을 다시 재편해 나갈 건지가 좀 가장 중요한 이제 전환 포인트로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 시장 성장률은 저는 올해 한 8% 정도로 좀 둔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런 쿠팡이 사실 어느 정도 전략에 따라서 무신사라든지 올리브영 같은 사실 업체들이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결국엔 온라인 시장에서 얼만큼 이제 사실 거래액을 확보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온라인 시장에서는 올해 이제 쿠팡과 이런 버티컬 플랫폼 업체들이 어느 식으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건가가 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각각의 업태별 특징과 그리고 온라인 시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유통 기초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